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에 대한 시원한 토크, 센 언니들의 애니토크. 저는 샤뽀고요. 저는 아로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뽀로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나눴었죠. 이번 시간에도 뽀로로에 대한 얘기는 워낙 할 얘기가 많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뽀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뽀로로 2탄. 네, 뽀로로에 대한 2탄. 나머지 그 기획에 관련된 얘기를 함께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로로의 그 머천다이징 성공은 뭐 앞으로 계속되겠죠, 그죠? 전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던 뭐 키즈파크라든지 네. 그런 테마파크의 새로운 형태 이런 것들도 또 뽀로로 인해서 또 확보되는 것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중국의 말리바바라든지 그런 어떤 온라인몰에서 네. 명료한 상품을 고를 때 사실 이제 뽀로로가 붙어 있으면 뽀로로가 한국 거라는 것들이 많이 좀 알려지면서 아 이거 이제 한국 그 상품이구나. 그 중국 거보다는 좀 더 하이 퀄리티 상품이겠구나. 뭐 약간 이런 것들의 시그널이 되기도 했다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뽀로로가 지금 현재 중국의 키즈파크 형태로 또 굉장히 많이 진출해서 상당히 그 입장료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중국의 기본적인 평균 어떤 사람들의 수익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그 연회비라든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그 중국의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한테 그 뽀로로의 키즈파크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네. 우리 그 오콘의 김일호 대표가 새삼 부러워지면서 왜냐면 그분이 1996년에 이제 오콘을 설립을 하고 네. 97년에 이제 SBS에서 방송됐던 나잘란 박사라는 나잘란 박사. 작품하고 두 번째 작품이 뽀로로였거든요. 네. 그 뽀로로 두 번째 작품이 엄청난 히트를 쳤으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참 복이 많은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중국의 그 지금 말씀하신 키즈파크의 팝콘을 오콘이 가지고 있는 거죠? 아마 실내형 키즈파크는 아이코닉스도 같이 하고 있는 그렇군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게 이제 큰 규모의 어떤 테마파크랑은 조금 또 차별된 모델이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어떤 그 수익 쉐어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이코닉스도 진출해 있고 또 뽀로로를 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드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상품과 또 영상 시장들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극장용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에 한 번씩 출시를 하는 것이 목표로 돼 있다고 오콘 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2013년에 한 이제 시리즈 1이 론칭하고 10년 만에 첫 번째 극장판이 나왔죠. 네. 그때는 그냥 TV 편집물로 네. 이렇게 노출됐다고 얘기가 예전에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만약에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할 경우에 가장 고민되는 게 특히 영유아 시장일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 4세 이하는 극장 티켓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극장용 수익이란 부분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극장에 노출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큰 부담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 4세 이하는 또 극장에서 데리고 가는 게 많죠. 네. 근데 뽀로로가 사실 2003년도에 이제 시즌 1이 나오고 네.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방송이 계속 되면서 계속 2년마다. 네네. 사실 뽀로로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뭔가 어른들도 약간 행복해지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평화로운 일상과 네네. 즐거운 놀이를 다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이제 뽀로로의 팬이 됐던 아기들이 이게 조금씩 커나가면서 네. 전반적으로 뽀로로의 고정팬들이 타겟층들이 좀 확보되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부모들도 이제 아기들 뒤에서 같이 보면서 뭔가 뽀로로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완전히 영화보다는 유아 그리고 유아 아동 사이 이런 친구들도 여전히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뽀로로에 대한 애정이 있을 때 조금은 더 이제 스펙타클한 극장판이 10년 만에 나와서 나름 그래도 그 뽀로로를 좋아하는 친구들의 굉장히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는 한국에서는 흥행이 완전히 뭐 대박이었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은 성공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아마 92만 9천 명 정도. 아이고. 예. 그래서 관객 수가 한국에 들었고요. 이게 중국하고 공동 제작이 됐었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그러면 영상 시장이 극장물 시장부터 들어갔나요? 아마 정식으로 그 중국하고 공동 제작을 했던 게 뽀로로 극장판이었기 때문에 그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공동 제작으로서는 극장판이 처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그 뽀로로의 인기가 굉장히 아까 방금
키즈파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머천다이징 시장 쪽은 좀 어떤가요? 머천다이징 시장은 사실 이제 중국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많은 상품들의 네. 수익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하고 나눈다는 게 사실 쉽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의외로 한때 사도 완전히 그 한국의 어떤 상품들이 많이 막혔을 때도 사실 온라인으로 뽀로로라든지 이런 어떤 유아 상품에 대한 인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았던 거로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러나 뽀로로를 이용해서 중국에서 자체 제작한 상품들이 그 수익이 집계가 되고 한국으로 정확히 나눠지고 뭐 이런 과정이 많지는 않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극장판을 제작하면서도 중국이 공동 제작으로 30%의 지분이 들어왔지만 중국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수익을 사실은 중국이 가져가는 걸로 아이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한국에서 생기는 수입은 한국이 모두 가져가지만 네. 인구가 사실은 비례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중국에서의 수익을 배분하고 해외로 나눈다라는 과정들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각자에서 제작한 것들을 각자가 대부분 가져가고 뭐 글로벌을 몇 대 몇으로 나누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사실 극장판이 물론 어느 정도는 됐지만 중국 자체 제작한 뭐 애니메이션 히트작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로 그 관객이 들었기 때문에 그뭐 극장판으로 봤을 때는 한정을 했을 때는 극장판에서 중국에서 뭐 대단한 수익을 거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이런 캐릭터를 아마 중국 시장에 다양하게 그 알릴 수 있는 뭐 첫 번째 그리고 공식적인 공동 파트너십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해 봅니다. 네, 우리 뽀로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전설들을 많이 나왔는데 특히 그 북한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함께 공동 제작한 부분이 굉장히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당시에 북한 애니메이션의 퀄리티가 과연 뽀로로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나 저는 좀 의아했어요. 굉장히 의아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정확한 이제 얘기는 아니고 사실 저도 이제 뭐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삼천리 총회사가 같이 이제 공동 제작의 파트너로서 그 당시에 되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왔으나 실제 이제 제작에서는 굉장히 이제 리터치를 한국에서 많이 한 걸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간 상징적인 의미랄까요? 이제 한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굉장히 아이들에게 히트하고 인기가 있는 캐릭터를 양과 북이 공동으로 만든다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뭐 이런 어떤 사업들이 지속이 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부침에 따라서 또 문이 닫혔다가 열렸다가 하면서 뭐 이게 뭐 아주 오래 지속이 되면서 또 관계가 또 그 긴 시간만큼 쌓이고 이럴 기회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됐었으면 어땠을까 좀 궁금하긴 하지만 뭐 일단 이거는 시도였다. 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애니메이션의 하청이 아니라 한국에서 개발한 창작 애니메이션들을 한번 공동 제작을 해봤다 정도의 의의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래도 구성 자체는 굉장히 그 당시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그 시스템을 잘 조합한 성공적인 사례가 아닌가.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저희가 늘 이제 뭐 국제 페스티벌이라든지 또 뭐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작품을 이제 접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원화 능력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그런 애니메이션의 이해라든지 또 중국 하청도 오래 했고 나름대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뽀로로 같은 경우 CG로 만든 디지털 애니메이션이 북한과 합작했다라는 것도 좀 이렇게 본 사례들을 많이 남긴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뽀로로를 계기로 영유아 시장이 일단은 열렸다는 거 그리고 그 파급 효과로 그 이후에 계속 그 유사한 타겟을 목표로 한 그런 작품들이 계속 많이 나왔죠.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성공한 필드와 장르에 많은 그 시장이 작기 때문에 몰림 현상이 좀 있었죠. 많은 제작사들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또 지나치게 많아지는. 그래서 왜냐면 이것들이 애니메이션 제작비가 사실은 비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분을 제작하는데 뭐 2억, 3억 이렇게 드는데 그만큼의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사업들이 한국 시장은 작아서 뭐 그것들이 뭐 10개, 20개, 30개 되는 제작사들의 모든 제작비를 회수할 만큼의 시장이 되기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어떤 딜레마들을 제작사들이 많이 겪으면서 아직까지 그 고민은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뽀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례적인 게 또 하나의 사건이 TV 시리즈물 이후에 영유아 시장이 뭐 영유아 상품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네. 출판물을 먼저 유통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머천다이징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상품에 맞는 금형을 만들고 네. 그 상품의 캐릭터를 넣어서 이것들을 새로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려면 뭐 금형이라든지 상품 제작에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사실 검증받지 않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낯선 캐릭터의 한국 시장이 굉장히 또 아까 작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수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라이센시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손짓 초기에는 지금이야 뭐 뽀로로만 제발 가져와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그 회사들이 많이 없었다라고 들었고 상대적으로 그런 코스트가 굉장히 낮은 쪽이 출판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출판 쪽에서 조금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제 뽀로로라는 캐릭터가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 넓게 라이센싱과 머천다이징이 확산된 걸로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그 오거나이징 자체가 조금 유사하다라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 라이센싱 분야는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네. 모험적 시도도 사실 별로 안 하려고 하고 네. 인기 애니메이션으로 끌었던 어떤 검증된 모델이 있으면 캐릭터를 바꾸는 형태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네. 카카오톡이 자사의 캐릭터를 가지고 샵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대기업들이 큰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그 검증된 캐릭터를 가지고 새로운 영역에 뭐 아이돌과 함께 결합을 한다든지 새로운 아티스트랑 결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서 약간은 예전과는 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예,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또 약간 그것이 애니메이션 베이스라기보다는 그 이모티콘에 올라왔던 어떤 캐릭터 베이스의 이제 캐릭터 사업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또 애니메이션은 그런 이제 어떤 사업의 미래에 대한 숙제 이런 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뽀로로에 대한 이야기는 한두 끝도 없네요. 그렇죠. 사실 한 5회분 구체적으로도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네. 하지만 예, 너무 길게 이제 그 한 작품을 다루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뽀로로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제작 과정과 또 제작 구성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네요.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에 다음에 또 애니메이션 제작 파트에 대한 얘기들을 기획 말고 할 기회가 있을 때 또 뽀로로는 그때 또 소환이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뽀로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시원한 토크, 센 언니들의 애니토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